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여여활동가입니다. 4강 모두를 위한 월경권에 대한 매뉴얼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의안 먼저 안내 드리면요. 도입에서는 학습 목표를 소개하고요. 전기에서는 월경권과 월경 정책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양한 사례에 적합한 월경 권리 짝꿍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월경 정책을 찾아줘라는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월경권 운동의 의미와 현재를 다루고요. 정리 단계에서는 질의응답을 받고 모두를 위한 월경권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월경하는 사람들이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월경권과 월경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월경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입니다. 4차 시에서는 월경권 그리고 월경 정책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청소년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4가지 기본 권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월경에도 권리가 필요할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월경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권리 짝꿍 찾기에서는 각각 사례에 맞는 권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다던데 안전할까요? 라는 사례에는 안전하게 월경한 권리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사례에 대해서 읽어주시고 학습자들의 필요한 권리를 연결 짓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정책이라고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시를 들 예정인데요. 급식비 얼마나 내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최근에 학습자들은 돈 내지 않는데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 무상급식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무상급식은 어떠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앞전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 발달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생존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이제 청소년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 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게 되고 이 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무상급식 정책이 실행하게 된다라는 시스템의 순서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 설명해 주시면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죠 라고 하면서 언급하실 수 있거든요.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권리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멀리 있지 않다, 이 정책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깨닫게 되고 이 교육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권리가 어떤 정책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인 경우에는 안전한 월경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말합니다. 휴식할 권리는 월경 기간 혹은 월경 전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월경통에 의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월경용품을 제공받을 권리는 월경용품은 생활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고 월경용품이 부족한 경우 학습권과 이동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월경용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으로 월경한 권리인데요. 월경하는 몸과 자연의 연결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나와 지구가 조화롭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권리가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 같은 경우에는 월경용품 안전 및 품질 관리라는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경용품을 제공받을 권리는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이라는 정책, 월경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 월경 교육, 친환경적으로 월경할 권리는 친환경적인 월경용품 연구 및 생산, 휴식할 권리는 생리 공결제라는 정책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월경 정책을 찾아줘라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월경 사례에 대한 게 적혀 있고요. 5가지 월경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활동지입니다. 이 카드를 모든 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지도 같이 마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PT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12가지 사례이거든요. A3로 뽑으셔야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수 있고요. A4로 뽑으시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A3로 뽑아주시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 카드 5개와 사례 카드 12개, 이렇게가 한 조의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개의 월경 정책이 있고 각 사례별로 필요할 것 같은 월경 정책을 찾는 활동인데 각 조별로 사례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번 사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회용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자주 교체할 수가 없어요 라는 사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례에 어떤 월경 정책이 필요한지 조원들과 논의를 하고요. 1번 사례에는 마의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이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바로 마의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범교육에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 활동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훨씬 더 잘을 했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조별로 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사례인데 각 사례마다 1분이 안 걸리기도 했고 1분이 조금 더 걸리는 팀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 가지고 조원들끼리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팀들이 기다려주고, 만약 각 조별로 활동 시간의 편차가 좀 크다고 한다면 강사님들께서 좀 더 다양한 월경 정책이 필요하진 않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각 사례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들이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후에 이 각각 예시에 대해서 월경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사례에는 꼭 이 정책만큼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예시로 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 한 가지의 사례에 하나의 월경 정책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사례에 두세 가지 월경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토론이 활발한 반인 경우에는 활동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표를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강사님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활동이 굉장히 빨리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각 정책에 어떤 사례를 들었는지를 각 조별로 다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활동을 마치고 나서는 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월경용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2, 8, 10번 사례가 들어가게 됩니다. 월경용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떻게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용 생리대 사용자 부작용의 제보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라고 하는 여성환경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의 내용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가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령이 높은 학습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또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뒷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일용 생리대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2022년도에 나왔고요. 정부 최초로 일용 생리대와 그 부작용의 상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면은 일용 생리대 속의 화학 물질이 월경통, 월경혈색 변화, 외형부 트러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각 다음과 같은 퍼센테이지를 보였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월경 정책으로는 청소년 월경 교육 정책인데요.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2, 3, 4, 6, 7, 9, 12번을 넣긴 했었는데 학습자들 중에서는 1번부터 12번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경 교육은 월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외에도 월경 문화, 월경권과 월경 정책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습자가 지정된 월경 사례 외에도 다른 월경 사례를 월경 교육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면 왜 월경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지를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좀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정답이 있기보다는 월경 정책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제안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월경 정책에 대해서 월경 혐오 문화도 다루고 월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다음에 월경권과 월경 정책까지 다룬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적인 월경용품 연구 및 생산입니다. 11번과 12번의 사례를 들었고요. 시범교육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월경용품 및 생산 정책과 월경용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정책을 혼동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번, 8번, 10번이었는데요. 2번은 월경송에 대한 이야기였고 8번은 일용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고 10번은 외음부 질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학습자들이 월경용품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친환경 월경용품 연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월경용품 연구 및 생산에서는 친환경적인 월경용품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학년도에서는 우선 11번과 12번 쓰레기 문제를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만약 학습자께서 2번, 8번, 10번의 사례를 넣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친환경 월경용품 연구 및 생산 전체과 안정성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적인 사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일회용 생리대에 사용한다면 몇 개 사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2차 시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신 다음에요. 우리가 일회용 생리대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이 일회용 생리대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는 몇백 년이 걸린다는 점을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면서 친환경적인 월경용품의 생산과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지를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리공결제, 휴식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시범교육할 때 생리공결제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생결이라고 하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생리공결제라고 갸우뚱하는 학습자들을 만나게 되면 생결 혹시 아느냐라고 하면은 중학생 이상에서 아마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는 2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생리공결제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 페이지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룬 편인데요. 어떻게 이 생리공결제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루기도 했고요. 생리공결제가 필요하고 중요한 지점은 월경하는 사람의 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월경하는 몸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월경 기간 및 전후로 의한 회복 기간 동안 학습의 의무를 면제해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꼭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특별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는 매뉴얼에 자세하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1번, 5번, 12번 사례가 해당이 되겠고요. 월경 빈곤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경 기간 월경용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을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월경 빈곤에 대한 의미가 확대되고 있어서 월경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 그다음에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월경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생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월경 빈곤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책이 마련되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점을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청소년들이 일용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충분하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책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생리대를 보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을 설명해 주실 때 강사님들께서는 교육 전에 교육을 하시는 곳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 지원 아니면 여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공공생리대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의 화장실에서 일용 생리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월경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경기도 진행되고 있는 월경 지원 정책, 그 다음에 공공생리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을 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월경 정책을 얘기해줘서 유익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님들께서 해당 지자체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셔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다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주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점차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꽤 많은 곳에서 사실 법은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근데 저는 못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했을 경우엔 이 정책이
실행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가 작년에 있었던 전북교육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예산이 삭감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거든요.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실시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을 배정하라는 이러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마련되었고, 그 법이 실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돼서 정책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움직임이 청소년의 주도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월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생대가 무료인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점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하나하나를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같이 읽어보면서 모두를 위한 월경권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모두를 위한 월경권이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고, 월경하는 나의 노력과 실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월경 정책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변화를 위한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4차 시의 경우에는 강사님과 그다음에 학습자 모두 행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서는 각각 정책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많이 다뤄놨습니다. 다른 차시보다는 참고 내용이 많은 매뉴얼이고요. 그 꼼꼼하게 참고 자료를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서 이 월경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를 잘 인지해 주신 후에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